전세가 부족한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이게 정말 실수요자들한테 타격이 갈 정도까지 도달했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뭐가 문제임? 어차피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 살던 거를 월세로 바꾸는 것 뿐인데. 아니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분임장입니다. 요즘 전세 구해보신 분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전세 매물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이 전세가 씨가 말랐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세가 사라지니까 세입자들이 몰리는 곳은 바로 월세 시장인데요. 지금 월세가 연일 치솟으면서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내는, 즉 주거비 과부담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1번 왜 전세 물량이 이렇게 급감을 했는지, 2번 그 여파로 월세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3번 앞으로 우리의 주거비 부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데이터와 실제 사례를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전세 찾기 힘들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는데요. 제가 현장을 워낙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세가 부족한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이게 정말 실수요자들한테 타격이 갈 정도까지 도달했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기사를 보시면 문정부 시즌2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한 달 새 전세 물건이 2,000건이 증발했다고 하고요. 지금 전세가가 뛰는 것도 뛰는 거지만 더 문제는 내년에 입주 가뭄이라 내년이 더 걱정이라는 기사도 있고요. 강서와 송파 등 대단지가 많은 지역에서도 전셋값이 2달 만에 3억이 올랐다는 등 이 전세 매물이 대단지에 딱 한 개밖에 없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월세화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뭐가 문제임? 어차피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 살던 거를 월세로 바꾸는 것 뿐인데. 하지만 지금의 이 추세는 전세값 폭등, 월세값 폭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다소 지옥스러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대체 왜 전세 물량이 급감하기 시작했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전세 사기 이슈가 되겠죠.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난 가장 굵직한 이슈로 단순히 이게 몇 명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되어버린 게 바로 이 전세 사기인데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경우 이 모든 사례가 전세 사기가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있었고 이들로 인해서 많은 선량한 임차인들이 피해를 봤었죠. 두 번째 이유는 다주택자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집합 건물 다소유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떨어졌고, 이 지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집합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표가 감소했다면 다주택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전세와 월세를 공급하는 건 다주택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줄어들었다면 전월세 물량이 줄어드는 건 상식적이죠. 그렇다면 다주택자는 왜 줄어들었을까요? 현재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막대한 세금, 그리고 똘똘한 1주택 현상으로 여러 채보다는 우량한 한 채를 소유하려는 경향 등이 겹쳤죠. 자, 세 번째 이유는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한다는 것에도 있습니다. 과거 2022년, 2013년 시장이 얼어붙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 원인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지만 이전까지 너무나도 많이 올랐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긴 하죠. 어쨌든 전세는 오랫동안 정말 크게 떨어졌고 체력이 약한 집주인들은 아파트를 매도하고 남아있는 집주인들은 현금을 많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세보단 월세를 선호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 대부분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인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자리를 좀 잡았고 또 월세 소득을 통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길 원하는 그런 니즈가 맞아 떨어진 거죠. 네 번째 이유는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 그 가운데서 결정이 되는 게 상식이고, 수요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공급이 줄어든다면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이죠. 실제로 서울 아파트 공급량을 보시면 2022년부터 평균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량이 쭉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매매 가격이 올라가야지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거랑 뭔 상관인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신축 공급이 많이 나와 주어야 분양을 받은 집주인들 중 일부가 이를 전월세로 내놓으면서 전월세 물량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면 지금처럼 다주택자가 줄어든 상황에선 전세 물량이 더욱 줄어들게 되겠죠. 실제로 아실에서 보실 수 있는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추이를 보셔도 2022년부터 정말 큰 폭으로 감소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정말 전세 물량이 없는지 우리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상도더샵 1차를 보시면 전체 1122세대 중 전세가 3개, 월세는 아예 없고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서대문 푸르조 센트럴파크를 보시면 전체 832세대 중 전세가 2개, 월세는 1개 있고, 이번엔 경기도로 이동해서 용인, 수지구, 풍덕,
부천에 있는 신정 9단지를 보시면 전체 812세대 중 전세가 1개, 월세는 또 1개가 있고, 좀 더 내려가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의 영통 에듀파크를 보시면 전체 1242세대 중 전세가 1개, 월세가 역시 1개가 있습니다. 이번엔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타운 7단지를 보시면 전체 1314세대 중 전세가 2개, 월세가 6개가 있고, 마지막으로 인천시 남동구 9월동에 있는 9월 에스테이트 롯데캐슬 1단지를 보시면 전체 5076세대 중 전세가 8개, 월세가 5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전세, 월세 매물 많아 보입니까? 통상적으로 전월세가 안정적이려면 그래도 전체 세대수의 5% 정도는 있어 주어야 하는데요. 즉 1000세대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현재 50세대 정도는 전월세로 나와 있어야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전세, 월세도 같이 비교를 해보고, 또 같은 전세 매물끼리도 비교를 해보면서 본인 입맛에 맞는 임차 매물을 고른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제가 보여드린 단지들의 전체 세대수 대비 전월세 비율은 적게는 0.16%에서 많아봤자 0.61%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1%도 되지 않는 전월세 매물량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펼쳐질 결과 하나를 유추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전월세 가격 폭등입니다. 자, 다음의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전세난, 그리고 이어지는 월세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주거 불안이 확산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에 전세 사기 이슈, 다주택자 감소,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공급 부족 이런 것 등으로 전세 물량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런 수급의 논리에 따라 전세 가격이 뛰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월세를 찾게 되었고, 앞으로는 더 찾을 겁니다. 왜냐고요? 현재 사람들이 월세를 더 선호하니까요. 다만 이런 전세 물량 급감과 월세 선호 현상은 자연스럽게 월세 폭등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제가 지금 제 뇌피셜을 그냥 가져온 게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언론 기사들을 보시면 정말 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면적 8사 아파트가 이달 초 보증금 7억 원, 월세 2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죠. 이 단지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보증금 8억에 월세 80만 원에서 많아봤자 140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게 크게는 거의 3배까지도 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동작구 상도레미안 3차 8사도 작년 말 보증금 2억에 월세 110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게 지난달 같은 보증금 2억에 월세만 200만 원이 됐다고 하죠. 즉 서울에서도 실거주 수요가 있는 곳들은 최소 2배 정도씩 월세가 1년 만에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KB부동산 월간 시계열의 월세 지수를 보셔도 2022년 1월 기준이 100이었는데 현재 2025년 8월엔 이 수치가 서울은 128.8로 껑충 뛰었죠. 즉 실제 데이터로도 현재 월세가 굉장히 높은 쪽으로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세 가격 상승, 월세 가격 폭등이라는 나비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자산가가 아닙니다. 바로 서민, 청년, 신혼부부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데요. 왜냐하면 이들 계층에게 유독 가계 지출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난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월세 지수를 다시 보시면 서울이 많이 오른 건 알겠는데, 보시면 인천이 132.2로 서울보다 그리고 경기도보다 훨씬 더 높은 월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천이 어떤 곳이죠? 수도권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곳인데요. 이런 인천의 월세가 서울의 월세보다 그 상승률이 더 크다? 이거 심각하죠. 자, 현재 가구당 PIR은 서울은 10.5, 경기는 8.7, 인천은 8.4인데요. 즉 한 가구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서울은 10.5년, 경기는 8.7년, 인천은 8.4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집을 사는 게 쉽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누군가는 이 돈을 모을 때까지 전세나 월세에 살아야 되는데, 이제 전세는 없어지고 있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구당 중위소득, 즉 100가구를 줄 세웠을 때 딱 50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보시면 3,757만 원으로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서울 아파트 폭등하는 거 남일이라고요? 전세 물량 줄어도 어차피 월세 살 거니까 상관없다고요? 아니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월세 폭등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향후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나 임대차법의 개편 등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전세보다 월세 시장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꼭 생존하셨으면 좋겠고요. 클래스 101에서 런칭하는 제 첫 정규 강의 꼭 많이들 신청하셔서 좋은 집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